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 화면에 나오는 게? 전 정말 이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죠? 아니 저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요? 아, 좋아. 역시 내 섭외가 훌륭했어. 네, 안녕하세요. 사마사운드 한과장 자스민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넓고 얕은 음향 지식이라는 타이틀을 달았고요. 이 프로그램의 가장 주된 목적은 이 서당계 3년인 풍어를 읊어야 되는데 아직 풍어를 읊지 못하고 있는 자스민을 음향인으로 만들어가는 자스민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자스민 지금 무슨 부서였죠? 웹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사마 온 지 지금 한 3년 차 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음향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알아듣는 게 되게 많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주 훌륭해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무 음향 지식이 없으신 상태에서 배우시는 걸 저희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모시는데 노력을 했어요. 음향에 관련된 지식들을 너무 깊지 않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도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 화면에 나온 게? 저희 제품 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블럭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스케매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장비들이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이게 하나의 음향 시스템을 전부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늘 알아볼 거는 이것들 하나하나 유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그리고 악기, DI 같은 것들, 이펙터, 플로어 박스, 믹서, 퍼스널 믹서, DSP, 앰프, 그리고 스피커 중에서도 메인 스피커, 보조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까지 너무 많네요. 많죠. 우리가 지금까지 팔아온 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선 제일 쉬운 거 유선 마이크 한번 해보죠. 선이 달린 마이크죠. 네. 대표 상품 우리 SM58 있죠. 마이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소리를 담는 거? 그렇지. 담아서 신호를 전달한다. 그렇지. 어우 기가 막힌데. 네, 다음 이제 사람이 말을 하면은 공기가 흔들리면서 음성 신호가 전달이 되겠죠. 이걸 우리는 소리라고 불러요. 이 소리를 마이크에다 대고 입력을 하면은 전기 신호로 바뀌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음향 장비들은 다 전기로 신호를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리를 전기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선 마이크는 간단하죠? 유선 마이크를 무선으로 만들어준다. 대표 상품으로는 SLXD 없어서 못 팔죠? 진짜로 없어요. 핫한 친구네요. 맞아요. 이 무선 마이크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유선 마이크랑 마이크 자체는 똑같아요. 소리를 전기로 바꿔줬죠. 이 전기로 바꾼 소리를 이제 다시 전파로 바꿔줘요. 이 나아간 전파가 공기 중에서 안테나를 만나서 수신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수신기에선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줘요. 근데 무선 마이크 비싸죠, 되게.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렇게 들었죠. 네. 풍문으로. 무선 마이크가 비싼 이유는 이렇게 전파로 바꿔주고 하는 과정에서 음질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비싼 거일수록 음질이 좋다. 그래서 슈어를 쓰셔야 된다. 이해가죠? 슈어 좋아요. 여기까지가 무선 마이크예요. 되게 좋죠? 이렇게 그냥 하다 말고 지나가니까. 네. 오늘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다음은 악기, DI. 우리가 악기라고 하면은 진짜로 연주하는 악기를 마이크로 녹음한다거나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악기에 들어가요. 흔히 말하는 기타 앰프죠. 지금 여기 있는 건 메사부기 앰프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앰프까지도 악기의 범위에 들어가요. 이 악기 소리를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마이크를 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크를 대고 녹음을 하면 깔끔하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마이크를 대고 녹음을 하면 주변에 소음도 들어오게 되고 이래서 음향 엔지니어들은 악기에서 선을 끌어서 앰프에서 선을 끌어서 바로 믹서로 연결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하면은 됐으면 좋겠지만 원래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 두 장비가 한쪽은 악기라는 범주에 속해 있고 한쪽은 프로용 장비라는 범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소리가 들어오긴 하는데 좋은 소리로 안 들어오게 돼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군요. 네. 직접 연결하고 싶어하는 이 프로 엔지니어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에겐 DI 박스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DI 박스를 거쳐서 믹서로 집어넣게 되면 문제없이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직접 입력하려고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렉트 인풋 박스다. 줄여서 DI 박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펙터가 있어요. 이펙터, 이펙트. 효과? 그렇죠. 맞아요. 효과를 주는 장치예요. 소리에서 효과가 어디에 필요할까요? 시사 프로에서 볼 수 있는 거, 음성 변조 있죠? 그렇죠. 네, 음성 변조도 효과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리버브라고 해서 우리 공간에 잔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할 때랑 어떤 그 공연장 홀에서 말할 때랑 울림이 다르죠. 그런 울림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장치도 이 리버브에 들어가요. 아니면은 한 명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 명이 뭐 노래 부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것도 이펙터에 들어가요. 그래서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를 이펙터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TC의 시스템 6000이라는 상당히 업계 최고 수준의 이펙터를 취급을 하고 있죠. 오, 그렇군요. 이제 엉뚱한 게 나와요. 플로어 박스. 플로어 박스. 네. 바닥에 박스가 있어요. 네. 플로어에 박스가 네. 있어요. 플로어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요거 그 밑에 회의실 가면 있죠. 네, 맞아요. 본 적은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뚜껑을 열면은 뭔가 꽂을 수 있게. 우리가 음향 장비를 연결을 할 때 케이블을 이렇게 막 길게 늘려서 쓰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죠. 근데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아니면 사람이 다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바닥에 선을 매립을 하게 돼요. 이때 매립되어 있는 부분을 플로어 박스라고 불러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플로어 박스에 우리 제품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뉴트릭이 들어있어요. 아, 뉴트릭. 저도 그건 알아요. 맞아요. 이렇게 뉴트릭을 박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입력이라고 불러요. 입력 장치들. 무언가를 저희가 소리를 받거나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를 입력이라고 부르죠. 그 이 입력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믹서예요. 콘솔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공연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제일 멋있는 기계, 네. 제일 크고 네. 이게 바로 믹서, 콘솔이에요. 이 도면을 보면은 모든 입력이 믹서로 들어오고 모든 출력이 믹서에서 나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음향 시스템에서 믹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실력 있는 엔지니어가 거기에 앉아 있게 되는 거죠. 유명하신 분들이구나. 네. 그리고 믹서가 비싸죠. 그래서 아, 비싸요. 얼마 정도 해요? 굉장히 가격대는 바리에이션이 넓어요. 아주 싸게는 뭐 10만 원짜리도 오, 있을 수 그래요? 있고 비싸게는 수억, 총 시스템 비용 뭐 10억씩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만큼 공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나 이런 데 보시면은 엔지니어들이 더 좋은 믹서를 구매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입력과 출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좋은 믹서일수록 편하게 통제할 수 있고 좋은 소리를 내주게 돼요. 이게 프리소너스 네. 스튜디오 라이브죠. 믹서의 내부 구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먼저 입력, 여러 가지 입력을 받죠. 네. 입력을 받은 것들을 음색을 조정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를 쓰는데 이 사람 목소리가 너무 두꺼워서 거북하다거나 너무 얇아갖고 귀에 거슬린다거나 네. 마이크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공간이 문제가 있다거나 해서 소리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모든 악기들을 다 개별적으로 음색을 조정을 해서 이걸 이제 섞어줘요. 사실은 이 섞어주는 기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믹서라고 부르게 돼요. 아, 그래서 믹서로 네. 부르는 거구나. 그쵸. 믹서라고도 하고 콘솔이라고도 하죠. 네, 네. 왜냐하면 모든 공연을 통제하는 콘솔이기 때문이에요. 믹스를 해주는데 우리 그냥 놔두면 합쳐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뒤에 보면은 또 내보내는 단계에서 음색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출력을 여러 군데 내보내게 돼요. 네. 우리가 소리 들을 수 있는 스피커에 내보내기도 하고 개별로 있는 실에다 내보내주기도 하고 뮤지션이 쓰는 그 모니터 스피커에 내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내보내주게 돼요. 근데 이게 다 스피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퍼스널 믹서. 아니 믹서면 믹서지 여태 믹서를 했는데 무슨 퍼스널 믹서. 개인 믹서 이런 느낌. 맞아요. 개인용 믹서예요. 개인 믹서가 왜 필요할까요? 특히 모니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뮤지션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게 때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저희가 엔지니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원하는 대로 자신이 맞춰서 쓸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해 주기도 해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프리소너스 이어믹스하고 알레니스 ME1 이 두 가지 제품이에요. 둘 다 이제 상당히 좋은 성능인데 이거는 16채널짜리인 거예요. 16개의 악기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2번을 선택했더니 피아노라고 나왔죠? 네. 그럼 피아노의 볼륨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피아노를 더 크게 듣고 싶거나 이럴 때는 엔지니어한테 자꾸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조정을 해서 쓰는 거죠. 아, 저 악기 다루시는 분들 앞에 이거 있는 거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부터 알아듣기 힘든 게 나오죠. DSP. 이 연결상으로 보게 되면은 믹서 다음에 바로 DSP를 거쳐서 스피커로 나가는 뭐 그런 그림인 것 같죠? 네. 네. 이 DSP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의 약자예요. 디지털 신호 신호? 처리. 소리.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처리를 하냐? 예를 들어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믹서가 있고 스피커가 있는데 믹서에서 내보내고 싶은 소리는 예를 들어보죠. 초록색이라고 해요. 초록 네. 색깔의 소리를 내고 싶어요. 네. 근데 스피커는 어떤 이유에서건 왜곡될 수 있어요. 빨간색의 소리가 나온다.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이걸 중간에 보정을 해주게 돼요. 만약에 초록색에 파란색을 섞어서 내보내게 되면은 이 빨간색으로 나올 게 우리가 원하던 대로 초록색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원했던 소리를 사용자가 듣게 만들어주는 장비가 DSP예요. 물론 DSP 안에 기능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색을 조정해주기도 하고 뭐 스피커 여러 대 있을 때 시간 간격을 맞춰준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DSP가 반드시 필요해요. 요즘에. 앰프로 넘어가 볼게요. 앰프는 많이 들어봤죠? 네, 앰프는 기타 앰프 맞아요. 그런 앰프 얘기는 맞아요. 들어봤는데 나머지 앰프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그 DI 얘기하면서 메사부기 앰프 봤었죠? 그런 앰프랑 개념이 조금 달라요. 악기에서 얘기하는 앰프랑 음향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앰프랑 조금 다른데, 자,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믹서에서 스피커로 우리가 만들어진 소리를 출력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네. 믹서에서 나온 신호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신호예요. 왜냐면 마이크에서 나온 신호를 생각을 해보죠. 네. 마이크는 아까 얘기했죠.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네. 발전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목소리로 낼 수 있는 에너지는 워낙 작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신호는 굉장히 작은 신호예요. 그래서 믹서에서 나오는 신호도 마이크에서 나오는 신호보다 훨씬 크지만 상당히 작은 신호예요. 그래서 실제로 믹서의 선을 스피커에 연결하면은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 거죠. 사실은 나와요. 그렇군요. 아주 작게 나와요. 귀로 대고 들어도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사실은 나와요. 그래서 이 작은 신호이기 때문에 이 작은 신호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증폭! 그렇지. 증폭만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앰프를 끼면은 앰프는 증폭을 하는 역할을 하고 신호가 크게 증폭이 돼서 스피커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기에서 얘기하는 앰프라는 거는 스피커, 캐비넷이라고 하죠. 캐비넷 스피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들. 이걸 하나의 악기의 범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흔히 음향에서 얘기하는 앰프는 증폭해주는 단만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 스피커만 하면 되겠네요. 일단 스피커는 저희가 이미 좋은 걸 많이 취급을 하고 있죠. 마틴 오디오, HK 오디오, 프리소너스 이런 것들을 취급을 하고 있어요. 앰프는 증폭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증폭을 한 신호를 스피커로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스피커가 움직이게 돼요.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네.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 압력 변화로 소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스피커예요. 스피커의 가장 큰 목적은 전기 신호를 소리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해줄 수 있느냐가 그 스피커의 성능이겠죠. 메인 스피커라고 하면은 뭘까요? 제일 중요한 스피커? 그렇죠. 자세히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그냥 뭔 느낌인지 오잖아요. 메인 스피커 하면은 공연장에 보시면은 위에 천장에서 걸려 있거나 밑에 있는 큰 스피커, 그게 이제 보통 메인 스피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보조 스피커. 보조 스피커는 말 그대로 메인 스피커를 돕는 거겠죠. 기둥 뒤라던가 발코니 밑에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음영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공연장 같은 데 보면 로비가 있죠. 네. 로비에도 소리가 나죠. 그쵸, 맞아요. 네, 그럴 때 사용되는 것도 보조 스피커 용도로 연결돼서 사용이 되게 돼요. 다음은 모니터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는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게 모니터에다가 연결하는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모니터 스피커의 목적은 모니터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확인해보고 이런 거잖아요. 네. 뮤지션들이 자기 목소리나 아니면 다른 악기 같은 것들을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듣는 게 바로 모니터링 스피커예요. 모니터 스피커까지 구성이 되면은 대개의 경우 이 정도면 전체 시스템이 다 잘 구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복잡하네요. 네. 생각보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다 한 거잖아요. 네. 여기서 좀 이상한 애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거죠? 이제 이걸 합체를 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DSP랑 앰프를 합친 제품이 있어요. 두 개 기능을 네. 합친 네. 제품을. 따로 들고 다니기도 귀찮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많이 합친 장비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DSP랑 앰프를 합체한 장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취급하는 것 중에 LEA예요. 이거 상어! 네, 맞죠? 상어 문양. 맞아요. 네. 전 디자이너니까요. 기억이 나는구나. 상어 LEA가 바로
네. 앰프하고 DSP를 합친 제품이에요. 아, 그렇군요. 추가 기능으로 클라우드까지 음. 내장되어 있는 게 바로 엘리예요. 클라우드는 어떤 거예요? 클라우드는 나중에 자세히 하긴 할 텐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이 앰프를 제어를 한다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걸 합치게 돼요. 앰프랑 스피커를 합치게 돼요. 스피커를 가지고 다니려고 하면은 언제나 앰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제품들이 우리 브랜드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HK 오디오, 마틴 오디오, 프리소너스 이 제품군들의 이런 앰프랑 스피커가 합쳐져 있는 제품군들이 있어요. 이렇게 앰프랑 스피커가 합쳐져 있는 스피커를 저희가 흔히들 파워드 스피커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은 전원을 내장하고 있으니까요. 증폭기를 내장하고 있으니 파워드 스피커라고 불러요. 상당히 들고 다니기 편하겠죠. 앰프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네네. 대신 좀 무거워요. 앰프가 내장돼 있어서. 비싼가요, 더? 앰프를 따로 사는 것과 합쳐서 사는 것의 차이기 때문에 합쳐놓고 계산해 보면은 어떤 땐 비싸기도 하고 어떤 땐 싸기도 해요.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또 합칩니다. 이번에는 DSP랑 앰프랑 메인 스피커 세 가지를 이렇게 합친 제품이 있는데 이게 바로 마틴 MLA 그리고 프리소너스 CDL 같은 제품군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진짜 짐이 간편해지죠. 네. 무게는 좀 더 늘어나겠지만 짐은 점점 더 간편해지게 돼요. 작업하기도 편하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면서 끝내고 싶은데 또 인간의 욕심은 그리 없기 때문에 또 합쳐요. 이제 뭘 합칠까요? 믹서까지 합쳐요. 이건 좀 상상이 안 되는 거. 네, 그냥 뭐 다 집어넣는 거예요. HK 오디오의 루카스 나노 이 제품이 모든 게 다 합쳐져 있는 제품이에요. 잠깐 사진을 보면은 믹서가 합쳐져 있고요. DSP가 합쳐져 있고 앰프가 합쳐져 있고 스피커까지 다 들어있죠. 저 이거 약간 비슷한 거 한강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뭐지 한강에서 그 공원에서 그 색스폰 부시는 그 할아버지들이 저거 갖고 다니시는 거 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버스킹 같은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버스킹 같은 공연을 하려면은 장비가 최대한 간초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바리바리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장비들은 다 봤네요. 자, 그러면 이 도면을 보면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눈으로 보기에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 연결되는 구성이 너무 복잡해 보여요. 지금까지 여기 있는 장비들이 뭐 하는 건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선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선들이 도대체 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음향 케이블의 종류만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고 갈 거예요. 지금 이 도면을 보면 알겠지만 선이 색깔이 다르죠. 그러네요. 네, 선의 종류에 따라서 색깔로 보통 구분을 하게 돼요. 지금 보면은 파란색이 하나 보이고 자주색, 보라색인가요? 퍼플? 퍼플이 보이고요. 얘는 오렌지. 네, 디자이너 피셜이니까 맞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각각 색깔별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죠. 파란색은 우리가 흔히 시그널 케이블이라고 불러요. 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제일 많이 보여요. 시그널 케이블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퍼플은 스피커 케이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오렌지였죠? 네. 오렌지는 데이터 케이블이라 그래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케이블로 나눠 있는데 색상은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각 회사들의 스타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그럼 저희 회사 스타일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데이터 케이블은 따로 생각하고요. 이 두 가지 시그널 케이블하고 스피커 케이블을 구분을 해보죠. 네. 근데 딱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죠.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얘는 스피커, 이게 퍼플은 스피커 케이블이고 나머지는 다 시그널 케이블. 좋아요. 시그널 케이블, 다 파란색이었어 아까. 스피커 케이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간단해요. 이 두 가지는 앰프에 의해서 나눠져요. 앰프 뒤에 있으면 스피커 케이블, 앰프 전에 있으면 시그널 케이블. 그럼 증폭되고와 되기 전. 그렇지. 그거죠. 맞아요. 증폭 여부에 따라서 사용되는 케이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 케이블은 증폭되기 전이니까 되게 얇아요. 별로 두껍지 않은데 스피커 케이블은 엄청 두꺼워요. 특히나 공연장에서 사용되는 대출력 그 스피커를 위한 케이블들은 진짜 저희가 흔히 표현한 순대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네, 엄청난 두께의 케이블들도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스피커로 나가야 될 선을 시그널 케이블 사용해서 연결을 한다고 하면은
케이블이 타버려요. 아, 녹아요? 버티지 못하고 녹아버려요. 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 두 가지는 꼭 구분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증폭하기 전에는 시그널 케이블이고 증폭한 후에는 스피커 케이블이다. 요걸 꼭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그널 케이블에는 뭐가 흐른다? 신호가. 그렇지. 신호가 흐르고 스피커 케이블에는 신호만 흐르는 게 아니라 전력과 신호가 흐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케이블. 데이터니까 뭐가 들어있을까요? 정보가 들어있겠죠. 우리가 주고받는 정보 중에서도 디지털 정보를 주고받게 돼요. 디지털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컴퓨터로 저쪽에 있는 앰플은 뭐 편하게 제어하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오디오를 보내는 데 있어서도 이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디지털 정보를 보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오디오 시그널 케이블로 보낼 때보다 좀 더 얇은 케이블로 좀 더 많은 오디오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점점 더 이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한 오디오 전송이 각광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데이터 케이블이 조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요 도면을 쭉 이해를 해봤는데 이제는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더 색깔도 보이고 앰프 보니까 여기만 스피커 케이블이 딱 되어 있긴 했네요. 풍월 정도는 살짝 읊어볼만 하죠. 아는 척 정도는 그렇죠. 할 수 있겠다. 이제 이 도면 보고 아 이거는 앰프네. 네. 케이블 이거 스피커 케이블로 연결했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의 목표를 이룬 거예요. 자스민 음향인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 일단 도면은 읽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학습을 시켜보았고요. 오늘 재밌었어요? 아, 네, 재밌었어요. 일단 모르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안 적이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순서로 이렇게 되고 저 순서로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일을 할 때, 디자인을 할 때도 우리가 파는 게 뭔지 이런 거 알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핑계로 억지로 섭외를 해봤어요. 오늘 아주 성공적인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슈어라는 마이크가 있죠. 네. 이 마이크, 유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오늘 간단하게만 다뤄봤는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네, 지금까지 한과장 자스민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붕어를 읊자!